해설을 봐도 주제를 못 찾겠다. 아니면 해설을 봐도 이 빈칸에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영어 독해력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국어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보면 국어가 쉬워지면 모든 과목의 성적이 오른다는 이 교재의 문구처럼 문해력이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인 이해도도 높아지고 영어 독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중학교 단계에서 이거 같이 해주면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영어 독해집을 이렇게 직독 직해집을 같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영어 직독 직해를 하면서 또는 영어 독해집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집을 풀면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문제집은 자이스토리 독해력 완성이고, 이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은 비문학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에 이런 식으로 이런 비문학 지문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문제, 수능 문제에 있어서 주제 파악을 한다든지 요지 찾는 거라든지 주장하는 거 찾는데 이렇게 밀도 있는 독해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요 바로 비문학 독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담아놨기 때문에 영어 공부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시작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7월 26일 돼 있죠. 저희 학생들은 이걸 방학 동안에 영어 교재 한 권이랑 이거 한 권이랑 같이 시작했습니다. 공부량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자, 각자 다르겠지만 보통 학생들을 제가 여기 스텝 3까지 되어 있어서 24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데이 2까지 해서 총 지문 4개 정도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학 동안에 여기까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양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핵심어 찾기, 중심 문장 찾기. 이게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독해를 할 때 주제를 못 찾고 이 내용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을 못한다는 거는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글이 전달하려고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려면 무조건적인 책 읽기보다는 글을 읽고 그 글에서 핵심어가 뭔지, 핵심 단어가 뭔지, 그 글의 소재가 뭔지, 그리고 이 글의 중심 문장이 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연습을 해줘야 그런 훈련이 되어야지 문해력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어란 그래서 중심이 되는 단어다. 핵심어를 찾는 이유는 중심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글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핵심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핵심어 찾는 거 설명을 해보면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말 찾기 요거는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을 찾으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저희 학생이 실제로 한 건데, 자, 우리 몸은 외부 기온이 변하거나 음식이 달라져도 체온과 같은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처럼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 안의 상태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향상성이라고 한다. 항상성이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핵심어가 항상성이었는데 보통 아이들은 이거 체온이라고 많이 골랐습니다. 근데 일정하게 유지, 일정하게 유지 요런 단어가 되어줘야 되겠죠. 일정하게 유지 2번 정도 반복이 되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2단락에 보면 감기 바이러스 되어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 정도 하면 맞다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간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잘 찾아놨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핵심 단어를 한 단락마다 찾아줘라. 자, 다시 제일 처음에 단락마다 번호를 땁니다. 총 몇 단락? 4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1단락의 핵심어는 항상성이었고 2단락 찾아주고 3단락 찾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심 문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심 문장은 문단 또는 글을 대표하는 핵심 내용이겠죠. 그래서 보통 중심 문장은 처음이나 끝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다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심 문장을 찾으면 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파악이 가능하죠. 중심 문장 찾는 방법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찾기, 각 문단을 요약하고 있는 문장 찾기, 그리고
글쓴이의 태도 정도 파악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라 요렇게 아까 그 감기 지문에서 내가 친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데 또는 선생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문장 중에서 전부 다 전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한 문장만 딱 살려보자 하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문장만 살려보자 해서 그 문장을 골라주면 그게 핵심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걸 작업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대신에 꼭 맞출 필요가 없다. 자, 핵심어 맞출 필요가 없고 핵심 문장도 꼭 답을 맞아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연습 한번 해보자 해서 골라놓고 문제를 풀고 문제 푼 다음에 답지를 보고 이렇게 고쳐주는 겁니다. 이 문제집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게 답지거든요. 해설지가 이렇게 똑같은 지문을 옮겨놓고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노란 문장은 문단의 중심 문장이고 핵심어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리고 글 전체 중심 문장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고 나서 문제도 풀고 매기고 나서 학생들한테 요거 옮기는 작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이 이거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공부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꼭 다 맞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 이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맞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내가 핵심어를 찾으려고 하고 핵심 문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고 문단을 읽어낼 때 핵심 문장을 찾아내고 이 문장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자이스토리 독해력 완성책은 3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1권 다 하고 나서 문제를 4문제 풀었는데 3문제 이상 틀린 적이 다수다 하면 똑같은 문제집을 한 번 더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근시안적으로는 영어 단어와 영어 문법 그리고 영어 독해집을 푸는 것이 영어 공부의 전부라고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어 독해력이 밑받침이 돼야지 영어 독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독해를 하는데도 시간 투자를 영어 공부만큼이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